여러 여론조사 지금 이재명 후보가 사실 양자 대결에서 이미 이제 50%를 넘은 지가 꽤 오래됐어요. 네. 근데 가장 최근 지금 여론조사인데요. 오늘 갤럽 조사 양자 대결이 나왔는데 지금 국힘당이 가장 기대를 하고 있는 한덕수가 나와도 53대 38입니다. 네. 예. 예, 이게 가장 이제 최근 오늘 발표된 한국 갤럽 조사인데요. 예, 관심사는 한덕수의 어떤 이제 경쟁력이 네. 다른 국민의힘 후보에 견줘서 어디까지 있을까가 관심사였는데 막상 양자 대결 조사를 이렇게 한국갤럽이 다 해봤더니 아무런 차이가 없더라. 네. 네. 그러니까 김문수, 안철수, 한동훈, 홍준표, 한덕수 누가 나오든지 네. 이재명은 다 50% 이상의 거의 득표율을 지금 지지율이 양자 대결할 때 특징인 정해져 게 있어요. 이재명은 누구를 붙여도 지지율이 네. 동일해요, 그죠? 그러니까 누가 나와도 그 국힘당 후보는 그래서 이재명 지지자 지지표를 이렇게 흡수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후보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네. 예. 그래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조금 그죠 좀 실망스러운 여론조사 결과일 수 있을 텐데 다만 어쨌든 이제 어쨌든 내란 세력과 는 확실히 좀 선을 긋는 예, 국민의힘 후보가 나와야 그 시대 정신에 맞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평가를 네. 좀 해보고요. 근데 내란이랑 선을 긋는 국민의힘 후보가 나온다고 해도 이 구조가 바뀔 것 같진 않아요. 왜냐면 내란에 어찌됐건 동조한 당이고 그 안에서 그렇습니다. 후보가 나온다 하더라도 뭐 지금 솔직히 한동훈 같은 경우는 자기는 내란에 동조하지 않은 유일한 후보다라고 이제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자 구도는 지금 35%, 36%지만 제일 경쟁력이 네, 실제로는 이렇게 짜르륵 도토리 놓으면은 더 작은 도토리다. 맞아, 더 작은 도토리야. 2%인가 막 이렇게 막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걸 보면서 이번에는 분명히 내란 세력의 가담, 뭐, 아니면 소극적으로 뭐 부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헌정 질서 파괴자들로부터 우리나라의 그 헌정 수호 세력을 지켰던 후보에게 당연히 국민의 민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그런 대선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그래, 좀 양자 대결 보셨고요. 이제 한번 이준석이 출마했을 경우, 완주했을 경우를 전제로 한 3자 대결. 네. 여기도 거의 이재명 후보는 거의 50% 가까운 지지율을 예, 가지고 지금 이제 여러 조사들이 좀 한꺼번에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엔 YTN 이 엠브레인 리퍼블릭과 조사한 결과입니다. 이제 국민 1,004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여기서도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양자 대결이 아니고 이준석까지 포함한 3자 대결을 했는데도 그래도 이재명 후보가 40%대 후반대로 안정적으로 누가 후보로 나오든지 간에 이렇게 결과가 나왔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하나 더 한덕수, 네. 예, 한덕수와 이준석을 놓고 해도 이재명 후보가 49% 네. 지지율이 나오면서 사실상 어느 누구로 단일화하거나 어느 누가 되거나 사실 뭐 민주정부의 집권을 막지는 못할 것 같다. 네. 네, 이런 분석들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저런 상황이면 좀 이준석 후보는 지금 끝까지 완주할 것으로 지금 봐야 됩니까? 어떻게 해요? 저는 정말? 이준석 후보가 네. 이제 자기 스스로는 이제 빅텐트를 안 치겠다라고 했지만 네. 결국은 칠 것이다. 왜냐면은 본인이 이번에 당선될 생각을 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다면 조금 더 끌고 갔다가 어느 정도 지분을 주장하는 선에서 합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빅텐트에 참여할 것이다. 네, 그리고 나중에 다음 단계에서 이제 지분을 이제 주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허지은 기자는 저는 이준석 되게 영악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머리가 좋아요. 확실히 머리 좋은 정치인인데 제가 머리가 좋다는 건 칭찬이 아니고 영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살궁리를 저는 계속 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이제 명태균 게이트를 오랫동안 취재를 좀 하다 보니까 네. 이준석 씨도 명태균과의 관계가 어마어마해요. 그렇죠. 그런데 관계가 없는 척 하잖아요. 이미 이제 뉴스타파의 보도들을 통해서 좀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준석 씨는 명태균과의 관계를 이렇게 계속 부인하게 되면 이번 대선에선 당연히 이준석 씨가 뭐 대통령 당선 안 되겠죠. 그러나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공표죄로 징역 1년 선고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럼 피선거권이 몇 년인가요? 10년인가요? 5년. 5년인가요? 네. 박탈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네, 중간에 뭔가 이렇게 네, 최종 후보는 살짝 피해가면서 공직선거법 위반을 피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이거 중도에 포기하면 선거법 위반은 빠져나갈 수 있나요? 없죠. 없잖아요. 네, 예. 그거랑 상관은 없을 네.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당의 국고보조금이라 그럴까요? 네. 그런 것들도 이제 받기 어렵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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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그런 문제 보시는군요. 때문에 영악한 결정을 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모르죠. 또 의외로 또 그 정치인들의 그 생리상 한 번 이렇게 대권에 이렇게 발 담그면 멈추지 못하고 끝까지 가서 네, 감옥 가는 일이 네. 생길지. 네. 네, 저는 이제 이준석 후보가 네. 예를 들면 이제 그 국힘당 후보 또 그 국힘당이 아니라 빅텐트에 있는 후보가 이재명 대표하고 엇비슷한 그 지지율을 보인다라고 하면 이준석이 저는 이 빅텐트에 이제 참여를 하겠지만 네. 지금은 자기가 빅텐트 참여해도 어차피 지금 지는 선거라면 차라리 이준석은 이번에 끝까지 완주해서 자기 덩치를 대선 주자급으로 한번 끌어올리는 이런 게 외려 더 남는 장사가 아닐까. 그쵸. 뭐 그런 생각도 좀 해보긴 되는데 지금 두 분 얘기하신 걸 또 얘기 들어보니까 또 이준석이 끝까지 완주하기는 좀 어렵겠다는 생각도 네. 또 들긴 합니다. 저는 그래서 한덕수가 분명히 이번 달 말 안에 나온다 네. 생각을 하고 한덕수로 이 내란당의 이미지를 약간 희석시키고 사실은 한덕수가 내란의 핵심이거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희석시키면서 네. 국민의힘 경선의 끝자락에 그분들을 다 같이 또 넣어서 반 이재명 세력으로 빅텐트를 만들고 그 안에 지금 뭐 윤심이고 이준석이고 뭐 다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들어요. 네. 근데 어쨌든 이준석 입장에서는 이게 본인이 원하는 구도는 아닌 거예요. 네. 워낙 우리 이 대통령 선거가 보통 또 총선도 마찬가지지만 국힘당과 민주당이 쫙 붙으면은 5% 이내에서 보통 승부가 갈리잖아요. 네. 그러면 이준석의 지지율 한 2% 3% 정도도 국힘당이 얻어오려고 어마어마한 구애를 하고 비싸게 자기를 팔 수가 있는데 지금은 뭐 국힘당에서도 뭐 이준석한테 적극적으로 구애를 이제 이준석은 이제 우선 윤석열 출당 요구할 거거든요. 네. 그런데 국힘당에서 윤석열 출당과 이준석을 교환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건 사실 이준석 입장에서는 이렇게 완사이드하게 이렇게 지지율이 격차가 확 벌어지는 이런 대선을 본인이 기대했던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예. 근데 사실은 이준석의 그 지지 세력보다 아직은 윤심의 그 지지 세력이 더 크기 때문에 네. 국힘당도 당연히 이제 네. 이준석을 끌어안진 않을 것 같고. 그런데 이준석은 저기가 그 빅텐트에 들어가려면 사실은 그런 정도는 명분을 세워줘야 되거든요, 국힘당에서. 그러니까 이제 국힘당의 텐트가 아닐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네, 그러니까 반 이재명 세력에 그냥 큰 텐트를 만들어서 정말 신념도 없고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세력에 그냥 교집합끼리 막 묻힌다 이런 생각은 좀 들어요. 모두 생존을 위해서. 네. 네, 그렇지 않을까. 그래요. 예. 지켜봐야겠죠.